적당량을 자주 공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산림버터입니다. 김장배추밭인데요. 심은 지 60일이 2달이 약간 넘은 김장배추밭입니다. 저희는 추운 지역이 되어가지고 지난번 한파에 연 이틀 영하 3도까지 내려갔거든요. 김장배추 겉잎들 이파리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동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속잎들은 전혀 문제없이 속이 잘 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해를 입은 잎사귀들 굉장히 이파리가 좋았는데 동해를 입었고요. 속은 이렇게 많이 차가고 있습니다. 지금 볼 때 배추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병은 없는 것 같은데 한파에 시달려 가지고 배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김장배추가 좀 걱정스러운가 봐요. 무름병 때문에 걱정스러운 뉴스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름병이 오지 않는 김장배추 영양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는 전체적인 말씀 드렸고, 무름병이라는 게 농사짓는 방법이나 환경, 특히 땅 밑에 흙의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은 농사짓는 방법 중에서도 영양관리 측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 김장배추는 농약을 전혀 안 치는데도 무름병이나 이런 병들이 없습니다. 지난번 한파 때문에 동해 입어서 겉잎에 동해 피해는 있지만은 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병이라는 게 원래 병원균이 있어서 병이 오는 게 아니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건강하지 못해서 병이 오는 거죠.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의 방어 체계가 무너져서 병이 오는 거죠. 특히나 배추 무름병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세포 조직이 배추가 물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름병은 세포벽의 방어 능력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이 세포벽이 외부의 병원균으로부터 침범을 막고 있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세포벽이 튼튼하지 못하다거나 또는 양분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거나 하면 세포벽이 무너지는 거고, 세포벽이 무너졌을 때 외부에 있는 병원균들이 침입을 했을 때 이게 병이 되는 거죠. 특히 무름병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영양분 중에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영양분인데요. 칼슘이라는 영양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 팩틴 이런 것들로 세포벽이 구성이 되는데요. 칼슘이 부족하면 세포벽이 튼튼할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 칼슘이 좀 까다로운 영양분입니다. 칼슘이 질소 같은 경우는 뿌리에다 주건 잎에다 주건 이동도 잘하고 흡수도 잘하는데, 칼슘은 이동도 잘 안되고 흡수도 잘 안되는 까다로운 영양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질소 가리 같은 거하고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양분들이 너무 많이 흡수가 되면 칼슘은 그 기량작용 때문에 흡수가 안 되고요. 또 흙 속에 물기가 수분이 너무 적어도 칼슘 흡수가 안 되고, 수분이 너무 많아도 칼슘 흡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온도의 영향도 많이 받죠. 온도가 낮아도 흡수가 안 되고 온도가 높아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칼슘은 물을 통해서 물에 녹아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물관으로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일이나 또는 어린 잎 끄트머리 쪽에는 칼슘의 이동이 쉽지가 않은 게 문제죠. 그래서 칼슘 부족 때문에 오는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이라기보다는 증상이죠. 칼슘 부족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배추의 꿀통, 속이 썩는 꿀통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무름병도 근본적으로는 배추가 튼튼하지 못해서 영양 부족, 특히 칼슘 부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뭘까요? 이 칼슘을 공급을 자주 해줘야 됩니다. 칼슘을 한꺼번에 줘버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칼슘은 이동도 어렵고 흡수도 어려운 영양분이기 때문에 적당량을 자주 공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칼슘은 옆면 시비만 해줘서 되는 게 아니고요. 뿌리 발달을 위해서도 칼슘은 필수거든요. 뿌리 쪽에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또 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옆면 시비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칼슘은 이동이 어렵죠. 그래서 이동을 도와주는 붕소하고 반드시 같이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칼슘 붕소제를 꼭 주시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칼슘 부족이 올 때는 보통 마그네슘 부족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칼슘 붕소 이런 것들을 같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김장배추에 영양분을 공급해 줄 때 질소, 인산, 카리, 요소비료, 복합비료, NK비료만 주지 마시고요. 칼슘 붕소제, 그리고 천일염, 천일염하고 간수, 이걸 물에 타면 바닷물이죠.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주시란 얘기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4, 5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옆면 시비도 해주시고 뿌리에 관주도 해주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혹시 더 첨가를 하고 싶으시면 이런 아미노산 같은 거 첨가를 해서 주시면 되고요. 이거 주실 때 희석 비율은 옆면 시비 하실 때는 기본이 1000배입니다. 20리터 통에 20ml를 타시면 1000배죠. 그리고 관주하실 때 기본은 500배입니다. 20리터 통에 40ml를 타시면 500배죠. 농도는 옆면 시비 1000배 그리고 관주 500배를 기본으로 해서 조금씩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추의 무름병 관리, 특히 예방은 영양 관리만 제대로 하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합, 요소, NK 비료만 많이 주지 마시고요. 칼슘, 붕소, 마그네슘 같은 영양분을 주기적으로 주는 것만 가지고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균형 시비를 통해서 건강한 김장배추를 길러보시기 바랍니다.